12일에 방송된 KBS ETV 1일 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는 진일석 죽음의 범인이 강백산인 것을 알게 된 윤재하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박용자와 산부인과 의사의 대화로 죽은 쌍둥이 하나 대신 남의 아이를 끼워놓은 것을 알게 된 남인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인수는 의사를 붙잡고 똑바로 말하라며 하나가 내 새끼가 아니야. 쌍둥이 하나가 죽어요. 라며 박용자를 바라봤습니다. 술주정뱅이가 헛소리하는 거라는 박용자에게 의사는 말이 너무 심하시네. 내가 없는 말 지어내요. 협박해서 입 다물게 하셨잖아요. 어디서 애를 데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애 대신 걔를 낳은 거로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라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혼란스러워하던 남인수는 남의 둥지에서 알 까고 나온 게 누구냐고 재촉했고 위사는 점이 있었다며 강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인수는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고 호들갑 떠는 배순영의 소리를 듣고 강바람, 강바다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바람이 내 전부고 인생이었다는 남인순에게 박용자는 애들이 듣겠다며 입단속 시켰습니다. 이에 남인수는 누구예요? 바람이 누구 딸이냐고요? 설마 애들 아빠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바람 피워서 나왔네. 어떤 년이 낳은 자식을 나보고 키우라고 내 품에?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를 들은 강바람을 발견한 남인수는 분노하며 어떻게 그래요? 내가 쟤 때문에 바다를 얼마나 쥐어박았는데 진짜 내 새끼는 죽은 줄도 모르고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말라며 안겨드는 강바람을 밀치며 쟤 좀 데려가요. 어머니는 얘 엄마가 어떤 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년한테 보내라고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진정하라는 박용자에게 소리를 내지른 남인수는 강바람을 2층으로 끌고 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던진 그는 이거 들고 나가. 누가 내 엄마야. 서방이 딴짓으로 낳은 쟤를 내 새끼 죽은 자리에 떡하니 앉은 쟤를 물고 빨고 했다고요. 얼빠진 내가 정이라고요? 그 정만큼 치가 떨려. 어머니도 무섭고 내가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강바람은 눈물을 흘리며 쫓아내지 마세요. 엄마 라고 빌었으나 남인수는 엄마라고 하지 말랬지 라며 말리는 강태풍에게도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배순영은 강바람에게 강백산이 올 동안 나가 있자고 말하다 안에서 들리는 남인순 비명소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강바람을 데리고 언덕에 오른 강태풍은 남인순 딸이 아니어도 괜찮냐는 말에 다 잊힌다니까 라며 위로했습니다. 윤재하와 윤산들은 배순영에게 강바람에 대해 듣고 강백산이 출장에 돌아올 동안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강바람이 가는 모습을 보던 강태풍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거냐며 윤산들을 향해 물은 강바람은 난 엄마가 좋은데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어 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강백산의 뺨을 내려친 남인수는 어떤 년이야. 죽은 내 새끼 자리에 딴 년 새끼를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라고 분노했습니다. 박용자와 짜고 속인 거냐 묻는 말에 강백산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박용자는 강백산에게 잘못했다고 해 싹싹 빌어. 내가 다 말해버렸어. 왜 그랬냐? 라고 눈짓을 하며 그를 데리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윤재하는 강바람에게 강백산을 만나보겠다며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자는 강백산에게 강바람이 남인순 자식이 아닌 것이 들통이 나 밖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누구 자식이냐 묻던 강백산은 강바람이 진일석과 서윤이의 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며 분노한 강백산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박용자는 그럼 내가 놔뒀어야 했냐? 가만 놔뒀으면 내 자식이 더 큰 죄를 짓게 생겼는데 라고 따졌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는 강백산에게 그는 내가 왜 그랬겠냐. 내 자식 죄 조금이라도 덜려고 내 놈 위에 그런 것이지 라며 오열했습니다. 강백산은 박용자에게 바람이가 일석이랑 윤희 자식이라는 거 누가 또 아냐고요? 라고 물었고 이때 모든 것을 들은 윤재하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자를 보낸 후 윤재하는 자네도 이제야 들은 건가? 바람이가 일석이랑 윤희 딸이었다니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네
라고 강백산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 하나가 죽는 바람에 남인순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다며 강바람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강백산에게 그는 그럴 수 있지. 죽은 자네 아이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섭이와 윤희의 아이가 살아있다니 다행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강바람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끼며 내 자식으로 기른 내 딸이라 말한 강백산은 무엇보다 바람이 아직 애야. 친부모 얘긴 비밀로 해줘.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수긍한 윤재하는 강바람을 데려올 테니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라며 일어섰습니다. 이때 윤재하는 그런데 윤희의 아이를 왜 자네 어머니가 받으신 건가? 라고 물었고 강백산은 박용자가 그 집이를 봐줘서 그렇다 말했습니다. 윤재하는 윤희 아이를 어머니가 받으셨다면 그건 화재가 나기 전이라는 뜻인데 그럼 윤희는 물론 일석이도 살아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윤희는 왜 자네 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을까? 그 시간에 일석이는 뭐 하고 있었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자신이 어떻게 아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강백산에게 윤재하는 그럼 자네 어머니에게 여쭤봐야겠네 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 윤재하를 붙잡은 강백산은 강바람 일로 박용자가 힘드니 나중에 자신이 물어보겠다고 말렸습니다. 수긍한 윤재하는 10년 전 그 일 역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하는 게 좋겠어.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은 단서 하나를 찾았어. 그걸 넘겨주고 경찰에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나서주면 당연히 수사를 돕겠다고 말한 강백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바람의 머리채를 잡은 강바다는 윤산들에게 여우짓하고 왔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만하라는 강태풍에게 강바다는 오빠도 정신 좀 차려. 얘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야. 누구더러 언니래. 내 동생은 죽었다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너희 집도 아닌데 라고 분노했습니다. 미안하다 말한 강바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말했지만 강바다는 남인순 딸도 아니면서 애정을 독차지한 것이 죄라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분노했고 강태풍은 강바다를 쫓아냈습니다. 강태풍은 강바람에게 이 정도 각오는 해뒀지 견뎌 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집에서 단서를 뒤지던 강백산은 윤산들과 윤재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방에 들어온 윤재하는 엉망인 방과 열린 창문을 보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고 죽일 듯이 다가오는 강백산 차를 피했습니다. 서둘러 사라지는 차를 본 윤재하는 잊지도 않은 단서 얘기에 이렇게 바로 반응하다니. 역시 강백산 내놈 짓이었어 라고 확신하는 장면으로 3회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남인수는 강바람을 내쫓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게 합니다. 하지만 내 새끼들과 똑같이 키우는 건 못해 라고 선언합니다. 남인순의 히스테리에 강백산은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진짜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라며 응수합니다. 남인수는 강바람의 옷가지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강바람은 잘못했어요. 엄마 라고 빌지만 남인수는 니네 엄마 아니라고 했지 라며 구박을 합니다. 죽은 진일석의 친구 윤재하는 경찰서에 찾아가 마대근을 만나 그때 담당 형사인데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라며 진일석 죽음을 캐기 시작합니다. 윤재하는 진일석과 그 아내의 묘지에 강바람을 데리고 가서 이분들 누군지 알겠니? 라며 부모님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마대근은 강백산을 찾아와 근데 윤재하가 왜 형님 딸을 데리고 다녀요? 진일석 묘지에 가 있던데요? 라고 의아해하며 묻고 강백산은 이에 발끈합니다. 강백산은 인적이 없는 낚시터에서 윤재하에게 무덤에 들어간 비밀을 들추지 말았어야지 라며 빠뜨릴 듯 위협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